시작하겠습니다. 녹화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집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범위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 수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 A 수직선으로 표현한 그 네모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한 개 B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만 만들면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A 집합을 먼저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얘를 A 집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A-1부터 그 다음에 A 플러스 1까지 범위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B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B집합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기에 2까지. 그렇죠? 얘도 B고 그 다음에 여기 3부터 여기는 색칠이죠. 그 다음에 여기 7까지. 얘도 B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A를 살짝 줄이고 그래서 A가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요. 색깔 좀 바꿔서 보면 얘가 요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돼야지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푸셔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될 때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어요. 이 수직선 이제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뭐 위에 거는 일단 좀 볼 필요 없으니까 넘기면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케이스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 1하고 A-1 두 개의 관계를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A-1이 더 커져야 되겠죠.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A-1보다 작다. 또는 A-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은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같아져 버리면 A는 포함하고 있지만 B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가 B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부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요거하고 두 번째 여기를 보면은 A 플러스 1하고 2하고 관계도 보세요. A 플러스 1이 더 작아야 되겠죠? 뭐보다? 2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같아질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수직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여러분들 그 수업 마치고 나서 수직선을 몇 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하고 2 이렇게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연립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위에 거 식을 정리하니까 0 A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숑 왼쪽으로 이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뭐 수직선을 그려서 합쳐도 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0과 1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게 모든 정수 A의 값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수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A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실 좀 시간 낭비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정수 A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3하고 A-1의 관계인데 이거는 지금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3보다 A-1이 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알겠는데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도 어때요? 여기에서는
같아지는 순간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a-1이 같아지는 순간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찬이야 체크 할게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수직선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위쪽에 등호 있었다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오케이? 그 다음 보자. 마찬가지로 여기 a 플러스 1하고 7하고 보면 또 어때요? a 플러스 1이 7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같아지는 순간도 어때요?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 플러스 1, 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거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4부터 6까지 이렇게 등호 들어가고. 오케이?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는 4, 5, 6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은 그 A 값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답을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할만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렇게 패드로 쌤이 수업을 하니까 확실히 칠판으로 수업할 때보다 장점은 이런 수직선 설명하기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서 쌤은 좀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좋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땠을라나 모르겠네. 5초 동안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집합 연산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여기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집합 연산 할 겁니다.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교환, 결합, 분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집합하고 차집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봅시다. 자, 보시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영어로 된 용어도 쌤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영어도 아닐 뿐더러 쌤은 또 영어로 합집합과 교집합을 얘기했거든요. 할 거거든요. 컵 아니면은 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더 편할 겁니다. 일단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자들도 벤 다이어그램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여기 집합의 연산 중에 합집합과 교집합 부분은 좀 수월하게 그리고 이해 잘 하면서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A 집합이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B 집합이 2하고 5가 있어요. 근데 2는 여기 A 쪽에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용어에 봤다시피 여러분들 합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한 겁니다. 알겠죠?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냥 모든 원소들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엄연히 이것도 집합입니다. 합집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소들을 다 써볼게요. 자, 1 썼고 여기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만약에 숫자로 또는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최대한 뭐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했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3과 2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 하나 더 뭐 있죠? 여기 A집합에도 2가 있고 B집합에도 2가 있어서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따로따로 보면은 2가 2번 쓰여졌지만 합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2를 몇 번 썼어요? 이렇게 한 번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싹 다 넣어가지고 표현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를 때는 컵이라고 불러요. 컵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치? 이거 컵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쌤은 뭐 A 컵 B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쵸?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벤 다이어그램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뭐 위에 거랑 사실 벤 다이어그램 똑같은 건데 자, 보세요. 좀만 크기 줄이고 요 A 합집합 B라는 것은 영역으로 색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와 B를 전부 다 통틀어서 이렇게 색칠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 교집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집합은 여기 만날 교자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부분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한번 더 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여기에서 당연히 만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가운데 이 부분밖에 없죠. 그래서 요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이. 알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만나는 부분은 어차피 뭐 2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캡이라고 부릅니다. 모자처럼 생겼으니까 모자 이렇게 씌워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뾰족 가루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햇이라고 부릅니다. 햇. 머리에 쓰는 거. 그러니까 햇은 모자가 캡은 좀 야구 모자 같은 거고 햇은 이제 그 보통 여학생들 많이 쓰는 이렇게 널찍한 여자들이 그 청순 발랄한 그런 모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수학 기호는 약간 반대로 돼 있죠. 왠지 위에 게 햇이 되고 밑에 게 캡이 되면 더 좋은데 그죠? 약간 느낌상. 근데 지금 뭐 수학 기호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한번 해볼까요? 보기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기본 내용이기도 하고. 자, 문제 분석을 먼저 하면 세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와 B의 합집합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지만 뭐 매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면 좀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전부 다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쓰고 다 원소들을 나열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 있죠? 그 다음에 2 여기 둘 다 있죠? 3 둘 다 있죠? 그 다음에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 교집합 B는 당연히 만나는 것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하고 3하고 이렇게 둘 다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여기 2하고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잠깐만요. 정말 하나도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 A 교집합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랑 C를 한번 볼까요? A랑 C를 보면은 여러분들 A는 1, 2, 3, 4인데 C는 5, 6, 7이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1, 2, 3, 4 이렇게 그려지고요. 동그랗게 C는 5, 6, 7이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중복되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실수 체계로 생각을 하면은 0인 거고요. 근데 집합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공집합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체계에서는 0인 것이 집합 체계에서는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두 개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어드 조인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식해 보이죠?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영어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실수 체계 숫자에서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5를 서로서 관계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1을 제외한 공집합이 없는 경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뉘앙스로 집합에서도 똑같은 원소가 없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관계를 이제 서로서라고 부릅니다. 뭐 차이점이라면 실수 체계에서는 그래도 공통인 약수는 1은 존재한다는 거. 그게 이제 실수 체계와 집합 체계의 차이점이죠. 그런 차이점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할 건데 서로서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괄호 1번은 뭐 쌤이 어제 풀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할 것 같고 요 2번하고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일단 여기 문제 분석부터 해보면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위에 거 이 녀석을 요 노란색 형광펜에 만족하는 녀석들을 원소로 해서 탁 넣어야 되는 거죠. 초록색 위치에다가. 그러면 A를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0, 1, 2,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 어때요? 교집합이 하나 존재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A 교 B가 3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가장 모범적인 정석적인 정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해볼게요. 3번 보면은 둘 다 좀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해보면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되죠? 20보다 작은 소수들이니까. 그 다음에 B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므로 A와 B는 서로소 관계이다. 관계는 뭐 빼도 됩니다. 서로소이다. 이렇게. 관계라는 말은 빼도 돼요. 써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요 문제 2번 한번 해볼까요?
문제 2번은 약간 역방향으로 푸는 건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문제 분석부터 해보죠. 자, A 집합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고 A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집합 B가 있기는 있는 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집합 B와 A의 교집합이 어디래요? 2하고 4라고 하죠. 그러니까 2랑 4 이게 교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합 B가 그려지려면 얘는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 A 합집합 B가 있습니다. 그렇죠? A 합집합 B에서 보니까 지금 1에 있었던 거 최대한 제외해 볼게요. 요 1, 2, 이거 3하고 5. 여기는 이제 순수한 A 쪽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쪽에 있는 거는 요 2하고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나머지 체크가 안 된 요 6하고 7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순수한 B 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집합 B는 2, 4, 6, 7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집합 B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호 있잖아요. 중괄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4, 6, 8, 6, 7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거 감점이에요. 집합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답 쓰실 때 쌤 항상 이 기호 강조했잖아요. 처음에. 중괄호 이런 거 꼭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쌤이 여기 요 부분 얘기할 때 또는 요 부분 얘기할 때 순수한 A 또는 순수한 B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는 순수한 B. 그냥 교집합을 제외하고 얘기할 때. 근데 이거는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쌤 혼자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이 뭐 순수한 A, 순수한 B 했을 때 되게 의미는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 다음 연산법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서의 연산법칙은 뭐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별발 다를 거는 없는데요. 별로 다를 거는 없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그 차이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환법칙 되게 쉽습니다. 교환법칙은 뭐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두 개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를 먼저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을 한 다음에 C 집합을 그려가지고 또 공통으로 만나는 부분을 체크를 해도 B랑 C를 교집합을 해서 색칠을 한 다음에 A하고 또 만나는 부분을 체크를 해도 두 개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합 C A 합 B 합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연산이 똑같아야 돼요. 각각. 알겠죠? 합집합 또는 교집합의 연산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 별표. 분배법칙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밑에다가 실수 체계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썼던 거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이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집합을 곱하기처럼 합집합을 더하기처럼 썼는데 사실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거 연산할 때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분배법칙 연산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집합체계에서도 분배법칙을 할 때 A 교집합 B 그러니까 요 연산 먼저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합집합 연산 그 다음에 이렇게 연산해서 A 교집합 C 이렇게 연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분배법칙 헷갈리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집합의 연산에 관련해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수체계에서의 분배법칙하고 집합체계에서의 분배법칙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교집합하고 요 합집합 있죠. 그쵸? 요거를 바꿔서 쌤이 한번 써볼게요.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합집합이 B 쪽과 C 쪽에 분배법칙이 돼서 가운데 연산 교집합을 하면 돼요. 그래서 A 합 B 교 A 합 C 이렇게 계산 가능합니다. 집합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분배법칙으로. 근데 만약에 실수체계에서 이 곱하기랑 더하기를 만약에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전혀 뭐가 되지를 않아요.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그러한 식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실수체계랑 집합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분배법칙에서 좀 두드러져요. 알겠죠? 집합 연산인 그 컵과 캡에서는 당연히 뭐 분배법칙을 할 때 위치가 바뀌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분배법칙 쫙 하시면 됩니다. 실수체계에서는 분배법칙 문제가 아예 바뀌어버리죠. 아닌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은 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요 증명하는 건데 3번은 문제 3번 얘는 내가 안 할 거고요. 요 문제 예제 2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요거 쌤이 신경 써서 예제 2번까지 좀 잘 내려가도록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건 내가 안 했어요. 시아야 체크할게.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증명해 보죠. 그림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자, 좌변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 그림을 그려가지고 똑같은 영역에 색칠이 되면은 그냥 등호가 성립하는 걸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보시면 B 합 C 여기 소괄호 당연히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집합이 3개가 나왔는데 이 집합 3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 집합하고 C 집합하고 만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러한 조건들이 달리면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조건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개 다 겹치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보시면 자 B 합 C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B 집합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C 집합을 합쳐야 되는 거죠. 요 노란색 영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A 집합하고 어때요? 만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요 노란색하고 A 집합하고 만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예요? 요 빨간색 영역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 영역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그냥 안 지울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우변. 우변을 보면 마찬가지로 3개의 원을 다 겹칠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이 그림이 좀 똑같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될란가? 완전히 똑같죠 이러면. 자 먼저 얘부터 해볼까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어디죠? 이 부분이죠. 노란색. 그치? 색칠 잘 됐다. 그 다음에 요 초록 색깔로 해서 A 교집합 C를 색칠해 볼게요. A 교집합 C는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과 초록색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합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영역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개 다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개짜리는 여러분들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복잡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연습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응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 뭐 얘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쌤이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집합하고 차집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죠?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